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민간 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제 민간 자격증 등록을 시도하시다가 반려가 돼갖고 회원들에게 본인들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셔갖고 이제 요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민간 자격증 등록에 있어서 민간 자격증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보안이 떨어진다든가 반려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낙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 자격증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반려가 되고 보안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해서 등록하는 제도이고, 이제 그 직업의 세계는 우리가 최근에 AI가 등장을 해서 AI로 인하여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대학의 학과를 만든다든가 또는 국가 자격증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지침 규칙 뭐 많은 걸 개정해야지 시대 변화에 맞는 전공 과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회 현상과 괴리가 있는 그 틈새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뭐 AI에 관한 거, 드론에 관한 거, 빅데이터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이와 같은 것이 대학의 전공은 없어도 민간 자격증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산세무회계라든가 커피 바리스타든가 웨딩 플래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민간 자격증 제도에 의해서 사회 현상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격증이다. 뭐 애완견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데 왜 진입하기가 어려운가? 그 핵심을 저도 맨 처음에 행정사 시작을 해서 막 보안이 떨어지고 이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보안에 대해서 가이드해 준 대로 수정하면 또 다른 걸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몇 년 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노하우가 누적이 돼서 이제는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제 어떤 거를 문제 제기하는지, 또 부처에서 어떤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돼서 거의 이제 민간 자격증 등록에 마이더스 손이다. 보안 떨어지고 반려 떨어진 것도 이민경 행정사에게 맡기면은 통과가 된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자격증이 반려되고 보완되는 케이스는 의료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단어나 직무 내용, 자격명이 있을 때입니다. 치료, 재활, 재살, 클리닉, 심리 상담. 이제 제가 테라피라는 단어가 그렇게 규제되는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이 역시 이제 심리 상담에 이제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의료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이 뭐 미술 심리 상담, 뭐 음악 심리 상담 이런 식으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민간 자격증의 정말 다수의 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많았는데 2019년인가 하여튼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심리상담이 민간 자격증 단어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민간 자격증에 심리상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천연이라든가 이렇게 금지어가 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만약에 2015년에는 됐고 2019년에도 됐다.
그랬는데 2025년에는 안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딴 데는 이거 다 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2019년 이후에 국가 자격증이 생긴 거죠. 앞서서도 자격기본법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국가 자격증이나 대학의 전공이 생기기 전에 사회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 제도가 생긴 거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자격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미 등록된 민간 자격증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지만 국가 자격증이 생긴 이후에 민간 자격증은 반려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됐다고 현재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수정해야 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지사항,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금지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금지어에 대해서는 나열된 것도 있지만 10여 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이민경 행정사는 내용을 보면서 자동 필터링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증과 혼돈되는 이러한 내용을 망에 거르듯이 필터링을 해서 그런 것을 제외시켰을 때 반려도 안 되고 또 보안도 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가판정 내지는 문제가 있는 자격명에 대해서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적절한 선에서 수정해 드린 거를 사례를 들으면 이름 심리 상담사를 장명상 전문가, 여기 심리 상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려될 수 있는 거죠. 주택 하자 점검 전문가를 주택 개선 점검 지도사. 왜냐하면 하자 점검 이런 거는 국가 자격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KSL 한국어 교육 지도사, 이거는 국가 자격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감정 치유 전문가는 감정 치유 심리 상담가도 원하셨는데 이걸 감정 관리 상담사로 바꿔드렸습니다. 심리 상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이것도 국가 자격증으로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 장인으로 바꿔드렸고, 국악지도사도 국가 자격증으로 오해될 수 있고, 지도사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통예술 국악사,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는 정책적 용어로 다문화보다는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 강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의뢰인들을 감탄시키곤 합니다. 왜냐, 과연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신체 교정 운동 지도사, 이것도 교정이라는 단어가 의료행위로, 정형외과 의료행위로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균형 운동 지도사,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이제 의뢰인이 채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의료행위로 오해될 수 있거나 국가 자격증으로 혼돈될 수 있거나 이와 같은 거를 의뢰인의 의도는 존중하되 그물망에 필터링 되지 않도록 수정해 주는 거는 대행사가 얼마나 어휘력이 풍부해서 대체 언어를 찾아드릴 수 있고 우회적 표현으로 수정해 드릴 수 있는지 그 실력이 가늠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자격증 등록의 마이더스 손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